세계에는 아름다움이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전체가 주변 경관과 완전히 어우러지는 방식에 깃든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삶은 시끄러운 대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느린 일상의 리듬 속 작은 길 위에서 흘러갑니다. 이것은 관광 엽서를 위해 연출된 장면들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실제로 존재해온 마을들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려 애쓰지 않고 적응하고 보존하며 자연과 끈기 있게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곳은 단지 바라보기 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느끼고 이해하기 위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레보드 프로방스 석회암. 요새 마을은 해발 약 250m 높이의 석회암 돌출부 정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모든 생활 공간이 고도와 노출된 안반 위로 밀려 올라가 있다. 이 마을은 퍼지지 않고 좁은 정상부에 압축되어 있어 모든 면적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형태 자체에서부터 이곳은 살기 쉽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위치를 지키기 위해 형성된 공간이다. 고대 해양 퇴적물로 형성된 단단한 석회암은 거의 변하지 않는 기초가 된다. 세 방향은 가파른 절벽으로 막혀 있고 자연적인 접근로는 하나뿐이다. 이러한 조건은 엘샨딜 23세기 동안 레보드 프로방스를 주요 봉건 요새로 만들었으며 이곳에서는 인구 규모나 편의성보다 고도가 더 중요한 가치였다. 건축은 전적으로 지역 석재에 의존하며 두꺼운 벽과 무거운 덩어리, 최소한의 계구부를 가진다. 건물들은 남은 바위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서로 밀착되어 절벽과 분리할 수 없는 연속된 덩어리를 형성한다. 길은 짧고 좁으며 울퉁불퉁해 이동은 느리고 의식적일 수밖에 없다. 이곳에는 무의식적인 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레보드 프로방스를 떠날 때 남는 것은 고도와 폐쇄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 마을은 공간을 부드럽게 만들려 하지도 안락함을 초대하지도 않는다. 지형에 맞서 서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로서 바로 그 선택이 수세기 동안 그 형태를 지켜왔음을 보여준다. 리크비르 선형 중세 마을은 중세 성벽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직선 축 안에 전체가 잠겨 있음으로써 형태를 유지한다. 공간은 퍼지거나 분기하지 않으며 모든 이동은 동일한 경로를 통과해야 한다. 구조 자체만으로도 리크비르는 확장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통제를 위해 조직된 공간임을 보여준다.
포주 산맥 기슭 해발 200m가 넘는 위치에 자리한 리크비르는 프랑스에서는 드물게 건조한 기후의 혜택을 누린다. 이러한 지리 조건은 포도 재배에 이상적이며 목조 건축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 한다.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와인 무역은 번영을 가져왔지만 마을의 원형을 깨뜨리지는 않았다. 성벽은 마을을 압축된 상태로 유지하며 자발적인 팽창을 막았다. 반목조 건축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하중을 지탱하는 목재 골조와 가벼운 벽체, 밀착된 파사드는 질서 있는 고밀도를 만든다. 건물 높이는 엄격히 통제되어 스카이라인을 안정시킨다. 길은 좁고 고다 방향 상시를 허용하지 않으며 열린 공간 대신 개별 인면의 세부를 보게 만든다. 리크비르가 인상을 남기는 이유는 규모나 높이가 아니라 희귀한 완전성에 있다. 중세적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향수가 아니라 변화에 저항할 만큼 단단한 구조의 결과다. 이 마을은 때로는 확장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임을 증명한다. 마나롤라 수직 해안 마을은 이탈리아 북부 리구리아 해안에 위치하며 인간의 선택보다 지질학적 한계에 의해 형성된 구조로 존재한다. 마을은 수억 년 된 고대 변성암 위에 놓여 있으며 암석이 매우 단단해 일반적인 방식의 기초 굴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조건 때문에 마나롤라는 수평 확장이 아닌 수직 성장으로 발전했으며 건물들이 층층이 쌓여 있다. 지형은 언덕 사면에서 곧바로 바다로 떨어지며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서 약 6지체70m의 고도 차를 만든다. 안정적인 평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앞바다는 해안 바로 옆에서 급격히 깊어지며 특유의 짙은 남청색을 띠어 육지와 바다 사이에 날카로운 경계를 형성한다. 마나롤라의 건축은 이러한 지형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주택은 보통 3, 4, 5층 높이로 서로 밀착해 지어졌으며 두꺼운 석조벽은 구조 하중을 지탱함과 동시에 토사를 우대시한다. 좁은 통로와 석계단은 이동수단일 뿐 아니라 하중을 분산시켜 수세기 동안 폭우와 약한 지진에도 마을 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나롤라는 안반에서 바로 자라난 하나의 건축 덩어리처럼 보인다. 자연과 인간 구조물의 경계는 거의 사라진다. 이곳은 과시가 아닌 취약함과 지속성이 공존하는 감각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며 엄격한 지리적 한계 속에서 인간이 적응해온 드문 사례로 남아있다. 포지타노 계단식 해안 도시는 석회암 산사면에서 바다 가장자리까지 이어지며 평면 위에 계획된 도시라기보다 중력에 의해 늘어진 구조처럼 존재한다. 약 70cm 90m의 고도차가 전체 거주지를 하나의 거대한 수직면으로 압축하며 모든 건물은 생존을 위해 경사면에 매달리듯 자리한다. 석회암과 강하게 압축된 퇴적암은 하중을 견디지만 균열이 쉬워 건축은 수평 확장 대신 수직 성장을 택할 수밖에 없다. 오랜 침식으로 형성된 계단식 지형은 도시의 자연 골격이 되었다. 포지타노는 바다로 확장하지도 산을 평탄화하지도 않고 기존 경사 위에 건축을 층층이 쌓아 올린다. 주택은 보통 416층 높이로 낮은 지붕과 응축된 형태를 가지며 고도를 따라 연속적인 건축띠를 이룬다. 포지타노의 시각적 공간은 항상 기울기에 의해 지배된다. 평평한 수평선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인면과 단차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건물들은 하나의 거대한 건축벽처럼 결합되어 바다를 향하며 시선은 정상에서 해안까지 멈춤 없이 끌려 내려간다. 포지타노에서의 이동은 곧 고도의 이동이다. 내부 동선은 주로 계단과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걷는 행위만이 마을 구조를 인식하는 방식이 된다. 고도가 바뀔 때마다 도시 전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포지타노는 건축과 산사면이 하나로 융합된 살아있는 지형 단면처럼 읽힌다. 치비타디 반유레조 고립마을은 고립된 암석 정상 위에 온전히 자리 잡아 마을이 지면에서 들어 올려져 열린 공간에 놓인 듯한 인상을 준다. 해발 약 500m의 고도는 치비타의 전체 형상을 항상 뚜렷하게 드러내며 주변 경관과 섞이거나 가려지지 않게 한다. 이 마을은 아래 세계와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인다.
사방을 둘러싼 가파른 절벽은 치비타의 윤곽을 거의 절대적인 수준으로 날카롭게 만든다. 마을과 환경 사이에는 완충지대가 없다. 이러한 단호함은 치비타를 일반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거대한 조각 작품처럼 느끼게 한다. 형태는 명확하고 응축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요소가 없다. 연한 회색 석재와 넓게 열린 하늘의 대비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시각적 구성을 만든다. 주변 공간이 비어있어 모든 벽과 지붕이 강조된다. 마을에서는 끊김없이 이어져 있어 한 번의 시선으로 전체 구조를 읽을 수 있다. 멀리서 바라본 치비타 디 반요레조는 공중에 떠있는 건축섬처럼 보인다. 현대적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아 마을은 자연 속에 전시된 하나의 대상처럼 유지된다. 치비타의 아름다움은 복잡함이 아니라 순수한 형상과 드문 고립성에서 나온다. 알베로벨로는 이탈리아 남부의 건조한 석회암, 고원 위에 위치해 있으며 지표는 자갈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지표수가 부족하다. 이러한 조건은 전통 건축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례적인 건축 방식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지역의 석회암은 층으로 쉽게 분리되고 압축에 강해 모르타르 없이도 돌을 쌓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지질 조건에서 트롤리는 완성도 높은 건축적 해법으로 탄생했다. 각 주택은 건식 석조로 지어졌으며 두꺼운 벽과 하중을 고르게 지면으로 분산시키는 원뿔형 지붕을 갖추고 있다. 이 구조는 안정적이면서도 필요할 경우 빠르게 해체할 수 있어 유럽 건축사에서 드문 특징을 지닌다. 이 건축은 재료의 영속성을 추구하기보다 형태적 균형의 원리에 의존한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알베로벨로는 돌로 된 원뿔형 지붕이 바다처럼 펼쳐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1500채가 넘는 트롤리가 거의 완벽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이룬다. 석조 벽의 흰색은 지붕의 회색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규칙적인 시각적 리듬을 만든다. 고층 건물이 구성을 깨뜨리지 않아 마을의 스카이라인은 보기 드물게 부드러운 인상을 유지한다.
알베로벨로의 특별하기란 가치는 전체 모습이 단 하나의 주택 유형으로 정의된다는 점에 있다. 이 마을은 인상을 주기 위해 형태의 다양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통제된 반복 자체가 지질, 기술, 미학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로 융합된 완전한 건축적 실체로 만들어준다. 산지미냐노는 해발 약 30m의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 도시 공간이 주변의 농업 지형 위로 들어 올려져 있다. 이러한 위치는 뚜렷한 분리를 만들어 산 지미냐노를 인접한 경관의 일부라기보다 독립적인 건축 덩어리처럼 보이게 한다. 집안은 단단히 압축된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돌로 된 고층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는데 이는 중세 환경에서 매우 드문 조건이다. 비교적 평탄한 언덕 정상은 수직적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12세기에서 14세기 사이 산 지민야뇌는 낮은 마을 구조 위로 70개가 넘는 석조탑이 솟아 있었다. 이 탑들은 방어를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가문 권력의 상징으로 높이가 곧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다. 오늘날 남아있는 4개의 탑은 여전히 보존된 중세탑 중 가장 높은 밀도를 형성한다. 탑들은 낮은 석조주택에서 곧바로 솟아오르며 사각형의 형태와 두꺼운 벽을 지니고 사용 면적보다 높이를 우선시한다. 현대 건축물이 끼어들지 않아 전체 속에서 탑의 구조가 명확하게 읽힌다. 멀리서 바라보면 산 지미냐노는 중세시대의 맨해튼 스카이라인처럼 보이며 면적 대신 높이가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곳은 평면이나 광장이 아니라 하늘로 곧게 솟은 석조 기둥들로 인식되는 드문 마을로 유럽 건축사에서 쉽게 혼동될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론다는 마치 누군가가 마을 전체를 들어 올려 공중에 아슬아슬하게 놓아둔 것처럼 2개의 암석고원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해발 700m가 넘는 높이로 인해 론다는 주변 경관과 섞이지 않고 분명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서 있다. 멀리서 보면 마을의 형태는 온전히 드러나며 연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인상을 동반한다. 깊이 약 100m에 이르는 협곡이 공간을 둘로 가르며 마을 한가운데 거대한 공백을 만들어낸다. 이 빈 공간은 론다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각의 건축 덩어리를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수직으로 솟은 암벽은 냉정한 배경처럼 작용하고 집들은 절벽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깊이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가리지도 피하지도 않는다. 론다는 퍼져나가지 않고 협곡의 가장자리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다. 좁지만 깊은 구성은 시선을 끊임없이 중앙의 공백으로 끌어당겼다가 다시 양쪽의 밝은 석조, 주택뒤로 되돌려 보낸다. 고층 건물이 끼어들지 않아 형태의 리듬은 온전히 유지되며 연속적이고 아름답게 긴장된 상태를 이룬다. 멀리서 본 론다는 수직의 절단면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 개의 건축띠처럼 보인다. 마을의 윤곽은 바위 가장자리를 따라 꺾이며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인상을 준다. 론다의 아름다움은 디테일에 있지 않고 마을 전체가 절벽 끝에 그대로 서 있는 용기에서 비롯되며 그 아슬아슬함을 잊을 수 없는 이미지로 바꿔놓는다. 미하스는 산의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듯 이어진 흰색 건축의 띠처럼 나타나며 인간이 지형의 형태를 강요하기보다 지형이 배치를 결정하도록 맡긴 곳이다. 해발 약 400m의 높이에서 미하스는 충분히 분리되어 돋보이지만 위태롭거나 대립적인 인상을 주지는 않는다. 마을 전체는 가볍고 길게 펼쳐지며 암석 경사면 위에 또렷하게 드러난다. 밝은 색의 석회암은 전체 모습의 기반이 된다. 흰 회벽은 강한 빛을 반사하며 낮은 주택들이 하나의 연속된 덩어리로 융합되게 한다. 이곳의 건축은 개별 건물을 강조하지 않고 경계를 흐리며 길고 단정하며 통일된 형태를 만들어낸다. 멀리서 보면 미하스는 산비탈을 따라 휘어진 흰 선처럼 보이며 어두운 암석과 식생 위에서 두드러진다. 주택들은 인위적인 정렬 없이 자연스럽게 층을 이루고 마을의 윤곽은 지형을 따라 부드럽게 물결친다. 갑작스러운 단절이나 과장된 제스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하스는 극적인 연출이나 거대한 규모로 인상을 남기지 않는다. 이곳의 매력은 존재 방식의 완전한 일관성에서 비롯된다. 흰색, 낮은 형태, 길게 펼쳐진 배치는 마을 전체를 산비탈 위에 살며시 얹힌 하나의 건축층처럼 보이게 하며 인간이 지형에서 분리되기보다
그 안으로 스며들기를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카다케스는 지중해의 가장자리에 바위와 물 사이에 단단히 붙잡힌 흰 형태의 집합처럼 펼쳐진다. 완충지대도 없고 안전한 후퇴 공간도 없이 이곳에서는 암산과 바다가 인간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다. 경사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체 죽어지는 물 쪽으로 몸을 기울인 듯 보이며 친밀함과 동시에 연약한 감각을 동반한다. 변성감과 화강감 지질은 건조하고 날카로운 배경을 형성한다. 그 위에 낮은 흰 회벽 주택들이 밝은 면으로 또렷하게 드러나며 재료를 숨기지도 지형을 부드럽게 만들려 하지도 않는다. 건축은 해안선의 굴곡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자연 공간이 배치의 리듬을 결정하도록 맡긴다. 멀리서 본 카다케스는 크기로 인상을 남기기보다 존재감으로 다가온다. 낮은 지붕들이 부드럽게 겹쳐지며 전체 주거지가 바위와 물 속으로 가라앉아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두드러진 중심도, 높이 솟은 건물도 없으며 모든 것은 한 시야 안에 담길 수 있을 만큼의 규모로 유지된다. 카다케스가 남기는 감정은 즉각적인 압도감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고요함이다. 이곳에서의 아름다움은 다듬음이 아니라 거친 지형과 함께 살기로 한 선택에서 나온다. 흰 벽은 거친 바위와 깊은 바다 옆에 서 있으며 소박하면서도 믿기 힘든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마치 이곳이 일반적인 규범 바깥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알바라시는 1000m가 넘는 높이의 바위 봉우리에 단단히 달라붙은 분홍빛 붉은 건축 덩어리처럼 모습을 드러내며 지형은 어떠한 일탈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곳의 공간은 바깥으로 열리지 않고 스스로 닫히며 전체 거주 구역을 바위 속으로 압축한다. 고도와 둘러싸인 지형은 알바라신이 단계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존재해 왔다는 인상을 만든다. 붉은 사암은 모든 건축적 결정을 지배하는 재료가 된다. 건물들은 현지의 돌로 직접 지어져 구조물의 색채가 자연 안반과 하나로 섞인다. 두꺼운 벽, 작은 창, 지형을 따라 살짝 기울어진 건물 덩어리는 마치 마을 전체가 바위 사면에 기대어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배치는 축을 따르지 않고 바위 봉우리의 형태에 따라 비틀린다.
마을의 공간은 뚜렷한 덩어리감을 지닌다. 지붕들은 층층이 쌓여 하나의 연속된 인면을 이루며 비례를 깨는 고층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홍빛 붉은 색채가 전체를 덮어 개별 주택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여러 건물보다 하나의 건축 덩어리에 가까운 인상을 남긴다. 알바라시는 압축과 견고함을 통해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곳은 역사를 과시하지도 적응을 위해 확장하지도 않는다. 그 가치는 수세기에 걸쳐 재료와 색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온 데 있으며 이는 바위와 시간에 여전히 단단히 매달린 기억의 덩어리와 같다. 뱅게는 산비탈을 따라난 얇은 절개처럼 나타나며 이곳에서 인간은 평지 위에 서지 않고 오직 경사의 의지에 존재한다. 해발 1200m가 넘는 높이에서 일상생활을 포함한 모든 것이 지면에서 들어 올려진 듯한 감각을 준다. 이곳의 공간은 보호잡지 않으며 열려있고 깊고 고요하다. 집들은 밀집되지도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지도 않는다. 고도에 따라 고르게 흩어져 있으며 각 건물은 저마다의 호흡 공간을 가진다. 가파른 지붕, 목재와 석재의 벽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꺼운 눈과 강한 바람의 계절을 견디기 위한 것이다. 건축은 눈에 띄려 하지 않고 산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듯 스스로를 낮춘다. 뱅엔에서의 시각적 감각은 디테일이 아니라 빈 공간에서 비롯된다. 집과 집 사이의 빈 공간, 마을과 아래쪽 계곡 사이의 빈 공간, 인간과 가파르게 솟은 산비탈 사이의 빈 공간. 바로 이 공백들이 공간을 깊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뱅게는 즉각적인 극적인 아름다움을 지니지 않는다. 대신 인간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길게 이어지는 부유의 감각을 남긴다. 차량이 필요 없고 확장이 필요 없는 곳, 가벼운 존재 방식이 가장 지속 가능한 생존 방식이 되는 장소다. 체르마트는 해발 약 1620m의 높이에 자리한 고산 계곡 속에 남겨진 드문 빈 공간처럼 존재한다. 사방을 둘러싼 거대한 상해들이 수직으로 솟아있어 거주지는 퍼지지 못하고 지형의 품 안에 단정히 놓여있다. 처음 느껴지는 감각은
높이가 아니라 둘러싸임이며 마치 체르마트가 이미 형성된 공간 안에 놓인 것처럼 느껴진다. 안정적인 산악 안반은 눈과 얼음 속에서도 장기적인 정착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인 고산 거주지에서 출발한 체르마트는 초기의 비례를 깨뜨리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은 공간을 항상 깨끗하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삶의 리듬이 필요 이상으로 빨라지지 않도록 한다. 주거는 주로 돌기단 위에 놓인 목조 샬레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꺼운 적설을 견디기 위한 큰 경사의 지붕을 갖는다. 지붕들은 고도에 따라 층층이 배치되어 마을 전체가 계곡 속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어두운 목재 색감은 흰 눈과 회색 바위 위에서 또렷하게 드러나지만 풍경을 압도하지는 않는다. 체르마트는 희귀한 균형감 덕분에 흔히 전형적인 알프스 마을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구성을 깨는 고층 건물은 없고 마을의 윤곽은 언제나 명확하고 조화롭다. 체르마트의 아름다움은 과시에 있지 않고 일상의 감각을 훨씬 초월하는 산악 공간 속에서도 인간의 비례를 지켜내는 데에 있다. 할슈타트는 알프스의 가파른 산비탈이 깊은 호수 수면을 바짝 압박하는 매우 좁은 공간의 틈 속에 존재하며 자연적인 평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물가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고도차는 매우 커서 전체 거주지는 두 극단 사이에 팽팽히 당겨진 것처럼 수직 방향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곳의 공간은 확장되지 않고 압축된다. 단단한 산악 안반은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고 경사면에 직접 붙어 설 수 있게 한다. 오랜 세월 사람이 살아온 공동체에서 출발한 할슈타트는 아주 작은 빈틈까지 활용하며 형성되었다. 목재와 석재로 지어진 주택들은 서로 바짝 붙어 있으며 저층 구조에 큰 경사의 지붕을 갖추어 하중을 견디고 기울어진 지형 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전체 거주지는 산비탈에서 물가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목조 주택의 층처럼 보인다. 지붕들은 뚜렷한 시각적 단을 이루어 공간에 강한 깊이를 부여한다. 목재, 돌,
그리고 호수의 반사가 어우러져 부드럽고 연속적인 매우 특징적인 색채를 만든다. 구성을 깨는 고층 건물은 없어 건축적 덩어리는 유연하게 유지된다. 할슈타트는 화려함이 아니라 드문 균형감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숫가 거주지 중 하나로 여겨진다. 좁은 지형은 모든 집을 전체의 중요한 일부로 만든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고요하고 깊은 감각에 있으며 건축이 풍경을 지배하지 않고 바위산과 물 사이를 부드럽게 잇는 데에 있다. 체스키 크룸로프는 분명한 시작점이 없는 도시처럼 나타나며 모든 길이 강에 이끌려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인식하기도 전에 이동하게 만든다. 강이 강한 구비는 거주지를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 감각 자체를 휘어지게 하여 이 도시는 바깥으로 열리지 않고 느리고 은밀하게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 중심부의 평탄한 지형은 석재와 벽돌 건물들이 서로 바짝 밀착해 들어설 수 있게 하여 높은 밀도를 만들지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저층의 건축과 붉은 오렌지색 경사지붕은 언제나 인간의 비례를 유지한다. 높이 솟거나 과시할 필요 없이 이 도시는 강이 남긴 굽은 평면을 채우며 존재한다. 지붕들은 연속된 주름처럼 겹겹이 놓여 시선을 따뜻하고 밀도 높은 시각적 표면 위로 흐르게 한다. 물은 건축을 비추지만 복제하지 않고 공간을 깊이 방향으로 늘려 집과 강이 하나의 움직임이 되게 한다. 어떤 건물도 윤곽선을 깨지 않으며 전체 도시는 하나의 물체처럼 응집된 감각을 유지한다. 체스키 크룸로프가 유럽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중세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유는 다른 무엇이 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의 가치는 지형이 건축을 이끌도록 두고 역사가 수정 없이 하나의 형태로 계속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데에 있다. 블레드는 약 1.45제곱킬로미터의 담수 호수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평평한 수면은 대체 불가능한 시각적 중심이 된다. 해발 약 475m의 높이에서 전체 공간은 낮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닫힌 느낌보다는 퍼져나가는 풍경을 만들어 마을이 압축되기보다는 호수를 따라 부드럽게 펼쳐진다. 호수의 단정한 타원형 형태는 풍경을 드물 만큼 쉽게 읽히게 만든다. 크게 이동하지 않아도 전체 구조가 분명해진다. 중앙의 물, 그 주위를 둘러싼 거주지, 그리고 배경을 이루는 숲과 산이다. 평평한 수면은 자연적인 거울처럼 작용해 시각적 공간을 확장하고 풍경을 물리적 한계 너머로 끌어간다. 블레드는 호수와 밀접하게 연결된 거주지로 형성되었으며 건축은 지배하려 하지 않고 배경의 역할을 맡는다. 건물들은 낮은 규모를 유지하며 밀도보다 조망을 우선한다. 거주지는 호수를 따라 부드러운 고리를 이루되 다치지 않아 공간이 항상 숨 쉴 수 있도록 한다. 블레드의 아름다움은 강렬함이 아니라 드문 균형감에서 나온다. 연한 푸른 물빛, 어두운 숲, 밝은 지붕이 조용한 색채 구성을 만든다. 이곳은 자연이 감정의 리듬을 이끌고 인간은 가장자리에 서서 존재하되 수면의 개방감을 해치지 않을 만큼만 다가서는 장소다. 레인에는 하나로 이어진 땅 위에 놓인 정착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바위, 돌출부 위에 흩어져 있는 토지 조각들의 집합처럼 존재하며 이들은 좁은 다리와 연약한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이동할 때마다 공백을 건너는 감각이 따라붙어 발 아래의 땅이 한 번도 완전히 단단했던 적이 없는 듯 느껴진다. 바닷물은 생활 공간의 틈새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땅과 물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며 무엇이 기반이고 무엇이 열린 면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한다. 집 바로 옆에 깊은 수심은 배가 생활 공간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물이 더 이상 외부 환경이 아니라 삶의 직접적인 연장선이 되게 한다. 이 지형은 안정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흩어진 지지점 위에서 항상 임시적인 상태로 살아가기를 요구한다. 레인에는 고정된 마을이라기보다 어업을 위한 정박지점들의 체계로 형성되었다. 목조 주택들은 해체, 수정,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어지며 건축 자체가 이곳의 존재가 결코 영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고 있는 듯하다. 건물들은 완전히 물을 향해 열려 있고 내부로 향하거나 닫히지 않는다.
이곳에는 모일 중심도, 주축이나 광장도 없다. 배치는 도시 도면이라기보다 항해 지도에 가깝다. 레이네를 감싸는 감정은 의도된 연약함으로 사람들은 육지에 단단히 매달리려 하지 않고 깊은 물과 드러난 바위, 끊임없이 변하는 조건 속에서 가볍고 유연하게 사는 법을 배운다. 비버리는 완만하게 흐르는 담수 가을을 따라 길게 펼쳐지며 이곳의 거주지는 고저차가 아니라 물의 일정한 리듬에 의해 이끌린다. 낮고 부드러운 지형은 공간을 분절하지 않으며 극적인 변화나 돌출 없이 하나의 열린 평면이 계속 이어진다. 마치 이 장소가 오랜 시간 균형 상태로 유지되어 온 것처럼 느껴진다. 코츠월드 지역의 석회암 기반은 건축 전반에 옅은 노란색의 통일된 색조를 만든다. 주택들은 수평으로 바짝붙어 지어졌고 저층에 완만한 경사의 지붕을 가지며 나무 수관을 넘지 않는다. 비버리는 가을과 나란히 놓인 석조주택의 띠처럼 보인다. 지붕들은 고르게 정렬되어 거의 변화가 없는 느린 시각적 박자를 만든다. 도래색, 잔디, 수면이 하나의 부드러운 색채로 어우러지며 건축과 자연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흐려진다. 비버리의 놀라움은 규모가 아니라 감각의 온전함에 있다. 현대적인 구조물이 윤곽을 깨뜨리지 않고 급한 움직임도 또 없다. 이곳은 길게 이어지는 침묵의 공간처럼 존재하며 거의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 바로 그 변하지 않음이 현실감을 흐리게 만들어 마치 시간이 이곳에서는 더 천천히 흐르기로 동의한 듯한 느낌을 남긴다. 포트리는 깊고 좁은 해안 만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가파른 절벽들이 거대한 돌그릇처럼 공간을 닫아버린다. 이 마을은 열린 바다를 향하지 않고 낮은 지형 안으로 물러나 어두운 지형의 움푹한 곳에 놓여 있어 외부의 거친 움직임으로부터 둘러싸이고 보호받는 듯한 감각을 만든다. 만안의 수면은 비교적 평온하여 차가운 바다와 거친 육지 사이에 완충지대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는 포트리가 확장되기보다 만의 곡선을 따라 스스로를 접어넣도록 만든다. 지형은 수평적 확장을 허용하지 않아 거주지는 닫히고 깊으며 시각적으로 무게감이 뚜렷한 구성 안으로 응축된다.
건축은 곡선의 해안선을 따라 발달하며 저층 건물과 적당한 밀도로 인간의 비례가 삼켜지지 않도록 유지한다. 건물들은 절벽을 넘어서려 하지 않고 만의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있었다. 다채로운 색의 주택띠는 어두운 암석과 차가운 수면을 배경으로 인공적인 피부처럼 나타나 대비를 이루면서도 형태를 분명히 드러낸다. 포트리를 감싸는 감정은 과시가 아니라 지속되는 피난의 상태다. 색채는 장식이 아니라 돌과 기후의 무게에 맞서는 수단이다. 이 닫힌 공간 속에서 작은 마을은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으며 지형이 강요한 형태를 받아들인 듯 보인다. 그리고 바로 그 수용이 포트리의 존재를 믿기 어려울 만큼 인상적으로 만든다.